네, 안녕하세요. 히데코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했던 책들 20권이나 되는데요. 그 소개해드리면서 중간에 그 책 이벤트가 있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원래 전공이料理가 아니고 인문계를 공부했어요. 대학교까지 독일어 언어학 이런 거 공부했었는데 사실 꿈이 그때 외교관 되고 싶었다가 약간 제가 그쪽에 머리 없는 것 같아서 포기하고 나중에 대학생 되면서 글 쓰면서 신문사에 부장님한테 막 그 진짜 받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해외 여기저기 다니면서 글 쓴다 생각도 없었고 이제 한국에 오면서 결혼하고 요리 교실도 시작하면서 경험이 많이 쌓이니까 다시 글 쓰고 싶다. 제 인생 그때까지 살아왔던 어떤 인생을 조금 재밌게 좀 쓰고 싶다 하는 욕심이 생겨서 책 쓰게 됐어요. 그게 지금부터 13년 전인가 2011년도에 냈던 책인데요. 제 생애 첫 책인데 이거예요. 셰프의 딸. 이것도 제가 책이 내고 싶어서 원고지를 미리 쓰고 출판사에 보내고 이렇지는 않았고요. 정말 우연치 않게 제가 그때 요리 교실 시작해서 한 2, 3년쯤 됐을 때 동네에 사는 그 예술가들이 그림 그리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저한테 요리 배우러 왔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전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스페인 그 요리, 스페인 타파스로 케이터링 좀 해주세요 하는 요청 받아서 가서 거기서 제가 열심히 케이터링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 출판사 마음산책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에세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출판사인데 그 대표님이 오셔가지고 선생님 지나가면서 정말 처음에 말도 안 섞었는데 글을 써보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그래요 그렇게 할게요 했더니 며칠 있다가 그 밑에 계시는 그 편집자가 전화하셔가지고 그래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어떤 욕심이 조금씩 생겼을 때랑 그렇게 은연히 만나는 거랑 딱 시간이 맞아가지고 굉장히 지금 제가 책 쓴다고 지금 몇 년째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때는 정말 6개월 만에 다 썼어요. 이 한 권을 처음에 쓰는 책이었는데 원고를 6개월 만에 다 써서 나왔던 책이에요. 근데 이게 제목이 셰프의 딸인데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아버지가 그 도쿄에서 셰프 프렌치 요리의 셰프였어요.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저예요. 저 이야기를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랑 어떻게 지내고 요리를 어떻게 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쭉 썼었거든요. 그래서 첫 책이니까 레시피도 좀 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레시피도 있는데 이 사진이 여기 연희동에서 그 당시에 만났던 일본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스페인 그 외교관하고 결혼한 그 친구였는데 사진을 스페인에서 배웠다고 저한테 이렇게 사진 여기서 연희동에서 같이 찍었었거든요. 굉장히 저한테 추억의 책이고 그리고 지금 정말 이거 냈을 때도 저는 요리하는 사람인데 요리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조금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아니야 요리책 먼저 내면 그거로 그냥 먼지 낼 거니까 그러니까 요리 세계에서만 사는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냥 먼저 힘들어도 에세이부터 내라 라고 하는 말을 우연히 나와가지고 그 세 개가 이렇게 합친 거죠. 그래서 냈던 책이에요. 너무 이야기가 긴 것 같은데 이거 하면 내일 될 것 같은데 이 책은 아직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교보에서. 그 다음에 같은 출판사 그 마음산책에서는 그 한 필자한테 네 권 책은 내야 된다고 한대요. 약속한대요. 3권인가? 4권인가? 어쨌든 그 몇 권 내야 된다는 약속해서 책이 내주신다고 하는데 두 번째는 바로 2년 있다가 나오는 책인데 이거예요. 맛보다 이야기. 이 그림은 그 아까 첫 책을 쓰게 된 이유에 그 전시하셨던 성현경 작가님이 그려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 요리 교실 다녔기 때문에 저도 잘 알고 굉장히 그 재밌게 연희동 이야기예요. 연희동 이야기고 연희동에
피터팬 빵집 사장님 이야기나. 근데 어쨌든 이 책은 사실 개인적으로 셰프에 따른 저의 추억이나 그런 좀 중요한 책이었다면 지금도 제가 이 책 보면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도 지금 아직도 연희동 살고 있고 여기 나오는 분들이 다 있어요, 연희동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책에 쓸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거 2014년도에 냈으니까 슬슬 요리책이 진짜 제가 쓰고 싶다. 이것도 우연치 않게 기회가 왔는데 이 두 권 책이거든요. 두 권 책을 동시에 냈어요. 이게 지금 이 파란색, 이게 사실 첫 요리책이라고 말해도 되는 책인데 이거는 절판됐고 이거가 4년 전에 개정판 나오는 책이에요. 근데 같은 출판사인데 표지가 완전히 색깔이 다르니까 좀 헷갈리긴 한데요. 사실 저는 일본 사람이라고 해도 일본 요리보다 스페인 요리랑 지중해 요리부터 시작했던 사람이라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요리책인데 지금 제가 여기 요리 교실 공간에 전세로 이렇게 있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전세를 안고 산다라고 하죠, 집에 한국에서. 여기에 젊은 친구들이 살아 있었는데 이 책의 편집자가 살았었어요. 여기가 뭐 계단 따로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요리 교실 위에서 있었어요. 2층에서 했었는데 좀 많이 만들면 그 친구한테 갖다 줬었어요. 이 아래층에. 그러다가 굉장히 맛있다고. 근데 편집자잖아요. 이 책 내고 싶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이 책이 냈게 돼.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부탁해서 레시피 책이 내고 싶어요 했던 것도 아니고 욕심은 있었지만 뭔가 테라파시인지 뭔지 그런 시기가 참 딱딱 맞아서 냈던 책인데 2014년도에 나왔던 책이에요. 20대 때 이 책을 봤던 요리하는 친구들이 셰프가 돼가지고 가끔 만나면 F&B 쪽에서 계시는 분들이 이 책으로 요리 쪽에 그 길을 갔어요. 많이 도움이 됐어요 소리 들으면 정말 전 눈물이 나올 것 같은 되게 보람을 느낀 그러니까 저한테 좀 중요한 책이고 그리고 이 세라다는 절반 안 되지만 계속 나와 있는 책인데 베스트셀러는 한 번도 안 됐지만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계속 꾸준히 서점에서 나가는 책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13년도에 사진 찍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약간 톤 같은 거는 지금답지 않은데 근데 지금 봐도 이상하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무슨 책이 있는지 기억이 그 다음에 또 만났던 분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맛있는 책반이라고 그 직원들이 그러니까 편집부에서 요리 교실을 다녔었어요. 서로 술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는 거예요. 애주가 그녀도 애주가고 저도 애주가고 그러면 선생님 술 안주 책이네요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거예요. 어쨌든 술 안주 책이 내고 싶은데 어떻게 낼까요? 라고 기획했을 때 지금부터 10년 전쯤 약간 그 사계절의 채절의 식재료 막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라서 그러면 안주도 사계절로 가자. 근데 보니까 이게 열밖에 없는데 잠깐만 어디 갔어? 어쩐지 다 똑같더라고요. 근데 세 권 찾았는데 위스키 겨울병 위스키가 없네요. 지금 어디에 있을 건데요. 이게 슬슬 절반 돼가고 있어서 사실 구하기 어려운 책이고 아마 중고 서점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정말 권드렸어요. 그러니까 계절마다 한 번씩 한 스태프 다 뭐 포토실장, 스타일리스트 저 뭐 스태프 다 해가지고 계절만 만나서 만들었던 책이라 굉장히 돈 많이 들었죠. 그래서 각 한 곳마다 40개 안주고 그 다음에 술은 계절별로 그것도 굉장히 주관적인데 봄이니까 와인, 여름이니까 맥주, 그 다음에 가을이니까 사케, 겨울에 저기 위스키 있어요. 근데 위스키가 있는데 못 찾겠어요. 사실 안주라고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지금 10년 됐잖아요. 안주에 대한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때는 뭔가 맛있는 거를 열심히 만들어서 같이 많은 사람이랑 같이 먹고 술 마시자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 자신도 그 환경도 그래가지고 손이 가는 요리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지금은 안 할 것 같은 요리들인데 근데 어디 다니고 있으면
다들이 제가 이거 냈다 피자라고 알면 다들이 이거 있어요 라고 해요. 다들 이게 되게 좋았어요 하는데 지금도 보면은 다른 요리책에도 나오는 요리들이 많이 담아 있어가지고 이 네 권 지금 위스키 없지만 네 권 합치면 160개의 레시피예요. 40개씩 해서? 그러니까 얇아가지고 말씀드리면서 보니까 히데코의 요리책 이렇게 해서 묶어도 될 것 같은 요리책입니다. 지금도 뭐 어떤 모임이나 어떤 행사에서 만나서 좀 모르는 분이지만 제가 필자다라고 알면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많이 저는 책이 내면 편집자를 만나게 돼서 기획하게 되고 책이 나오게 되는데 저한테 요리 교실 먼저 다니셨던 분 계세요. 아마 지금 생각하면 그 대표님이 아마 마음속에 뭔가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전혀 나타내질 않고 꽤 오랫동안 저한테 스간센으로 요리 교실을 배우다가 낸 책이 이거예요. 이게 사계절 술안주책보다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요. 2015년, 6년 그때쯤 나왔던 책인데 진짜 말대로 히데코의 연희동 요리 교실. 원래 에세 쪽에 인문계 책을 내시는 분이라 글씨 조금 많은데 이 식초 설명하는데 이렇게 두 페이지나 쓰는 아주 사치한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문제는 글씨 너무 작은데요. 여기도 요리 레시피가 괜찮아요. 제 요리 교실에서 가르치는 레시피들 위주로 그리고 요리 교실 이야기들을 썼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이거였어요. 근데 얇게 했어요. 좀 약간 화보처럼 사진도 크게 나오고 이야기보다 요리 위주로. 그래서 이거는 같은 시리즈 같은 편집자님 만드셨던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사계절 술 안주 책을 내고 나서 이거 만들었어요. 맛있는 책반에 편집자님이 만드신 게 이건데 이것도 진짜 건드려서 천이에요 이거. 존이 아니고 천이고 그 편집자님도 요리 교실 다녔기 때문에 약간 히데코 요리 교실 컨셉을 가자 해서 선생님 왜 일본 요리 다 가르치고 있는데 왜 일본 요리 책이 없냐 그런 컨셉으로 시작해서 정말 집밥 개념이었는데 집밥이에요 사실 레시피 집밥인데 굉장히 무슨 갈색기 그 일본 스시집이 같은 그 요리책 만드셔가지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팬들이 많은데 딱 한 번만 내고 절반하자. 그래서 이거 굉장히 그 연구의 책 같은 그러니까 영원히 볼 수가 없는 책이 돼서 지금 알라딘 중고 서적 같은 데서 9만 원인가? 이거는 2016년 뭐 거의 10년 전 가까이 나왔던 책이고 이거는 작년에 제가 저 남편하고 만든 출판사가 있는데 이 요리책이 절판됐기 때문에 그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계속 아쉬움이 있었고 이거 못 샀던 팬들이 되게 계속 연락이 와요. 인스타 통해서 왜 이거 일본 요리책 안 하냐. 그래서 이렇게 고급스럽게 못했지만 작년에 출간한 책이고요. 뭐 좀 느낌이 달라요. 좀 지금 요즘 시세에 조금 맞게 좀 밝게 했고 여기 딱 여는 페이지 여기에 가정카시 있는데 제 요리책은 기본적으로 가정카시 안 놓고 있어요. 어떤 요리책은 아직도 이렇게 요리책이니까 가정컷이 있어야 되나 생각하는데 저는 뭔가 어려운 책이면은 인스타나 릴스나 연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예쁘게 나오는 네네 여기에 예를 들면 모든 페이지에 가정컷이 있으면 조금 약간 실용서 완전 실용서의 그 약간 이미지가 바꿔버리니까 약간 사진만 이렇게 바꿨어요. 이거 있고 이거는 그냥 현재 판매 중입니다. 히데코의 연희동 요리 교실을 내셨던 편집자님이 이거 냈어요. 근데 이것도 결국은 제가 요리 수업에서 일본식 경양식 음식을 레시피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수업을 듣고 나오는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참 경양식 레시피를 아버지 이야기 중심으로 정리하면 너무 재밌겠다 해서 이제 셰프의 딸이 아니고 진짜 셰프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넣어가면서 아버지의 레시피를 한국에서 다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그 레시피도 좀 바꿔서 넣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처음에 나왔을 때 그 1위 유아식 책 살짝 한 순간적으로 넘어서 1위이 됐던 책이에요. 이거 하루만이었지만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의 레시피라고 있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레시피를 우리가 만들었던 출판사 북스랩 구엔에서 아무래도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실 때 하나 또 내자 해서 완전히 에세이책으로 낸 게 이거예요. 아버지의 레시피라고 하는 같은 이름인데 그래도 베테랑 편집자들한테 조언 좀 받으니까 이름이 완전히 바꾸는 것보다 같은 이름으로 가는 게 의미 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서 그래서 그런지 잘 안 빨려요.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똑같지는 않아요. 편집자가 일단 바뀌었잖아요. 편집자님이 다른 분이 하셨고 레시피가 조금 겹치는 게 있는데 근데 이야기는 제가 처음부터 썼고 제 이야기니까 겹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조금 다르게 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버지랑 그 엄마 이야기 제가 엄마랑 별로 궁합이 안 맞았어요.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끝까지 좀 약간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후회하는 뭐또 잘 해드렸었어야 되는 하는 후회인데 어쨌든 안 맞았어요 엄마랑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벤트는 이 책인데요. 이 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세 분 선정해서 2월 20일에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발표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그 다음에 에세이 이야기 했으니까 에세이로 가면 마음산책이라고 이 셰프의 딸 냈던 그 같은 출판사에서 세 번째 책이 이거였어요. 나를 조금 바꾼다. 제가 아마 50살 지나고 나서 뭔가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살면 안 되겠다. 물건이라도 조금씩 그 천리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나를 좀 바꾼다. 그러니까 물건뿐 아니고 약간 사람의 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뭔가 처리해야 된다 생각이 났을 때 만들었던 책인데 약간 그 생활 이야기 같은 건데요. 진짜 요즘 이런 책이 되게 멋진 책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거 비교하면 너무 좀 시시해요. 시시한데 어쨌든 이것도 이거대로 이거 좋았다 하는 그러니까 팬들이 그 여러 가지 자기만의 어떤 책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현재 있는 어떤 사상 세계나 그 생활 습관이나 거기에 맞는 책이 고르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좋았어요 하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그 같은 마음 산책에서 냈던 책이 마지막에 이거였어요. 이거가 지금 4년 전, 그것도 벌써 4년 전인데 음식과 문장. 그래서 이 큰 거는 같은 책인데 큰 글씨체 책이라고 몇 년 전부터 이거 출판사에서 좀 필요할 것 같은 책들이 뽑아가지고 따로 내요. 여러분은 젊으시니까 보이지만 근데 이게 원래 오리지널이고 이 저희 요리교실 내문에 걸려있는 간판인데 이 둘째 아들이 인스타에서 그 미대 오빠라고 하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끓이는 거고 여기에 그 뭐 가족 이야기, 요리교실 이야기 이거는 저예요. 저 아들 그리는 저고 뭐 술 좋아하니까 남편과의 그 술 이야기를 칵테일 그리고 이거 다 그 미대 오빠가 다 그렸거든요. 저 외할머니 그때는 살아 계셨을 때고 그런 식으로 그림 그린 책인데 되게 사소한 어떤 제가 좀 안정기에 있던 그 책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판매하고 있고 당연히 다음 책은 온 세계 카레가 나오는 책인데요. 카레 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번역된 책이밖에 없어서 이것도 나왔을 때 우리 힘 입어서 그 편집자님이 카레 가루를 생산해가지고 사로가나 이런 데서도 팔았었어요. 마켓이 있잖아요. 마켓이나 이런 데서 팔았는데 이거 카레 좋아하시면 참 도움이 될 책이에요. 이것도 지금 서점에 있을 거예요. 이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술안주 책은 술안주를 조금 더 쉽게 하자. 아까 그 설명 먼저 언급했던 이 요리보다 굉장히 쉽게 진짜 두부에 하부 얹어놓고 참기름 뿌려서 그런 책이로 쉽게 타기에는 괜찮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마지막 책이 되나요? 이 노란 거 타파스가 뭐냐면 스페인의 술 안주 아니면 아페타이저 같은 그런 조그만 접시에 담아서 식사 전에 먹거나 아니면 술 안주로 계속 먹는 그런 요리의 형태 말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이 책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 디자인상 받을 뻔했는데 어떤 어린 책에 우리가 못 이겨가지고 아주 아쉬운 책이었는데 이것도 편집자님이 포스트 페이퍼라고 독립
그 작은 출판사 사장님이 이미 직접 자기가 뭐 편집하고 다 하신 책인데 다 글씨 빨간색이에요. 근데 처음에 조금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빨간 글씨 안 된다고 그렇죠. 안 이렇게 왜 냈냐고 막 욕도 먹었는데 나중에 그게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똑바로 아니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지금 서점에 있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이 요리 사진들이 되게 다 예쁘게 찍히잖아요. 네. 이런 것들 따로 외부 스튜디오에서 찍으세요? 아니면 아. 집에서? 저기 제가 이 요리 책을 냈을 때는 살고 있는 그 공간에서 이거 했기 때문에 요리 교실 했기 때문에 약간 식기도 모자라고 뭐 공간도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포토실장님 따로 두 분인데 그 스튜디오 가서 찍었어요. 뭐 도구 바리바리 사가지고 가서 찍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주로 찍고 거의 여기서 찍은 것 같아요. 왜냐면 도구 다 있고 조리하는 공간은 사실 어떤 포토 스튜디오보다 훨씬 넓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럼 여기 사진에 나오는 그릇들 같은 것도 전부 식기속에 때 있었던. 그거는 일부고 이 요리에 맞게 저는 사실은 제가 스타일링 안 해요. 스타일리스트 따로 모십니다. 그래서 다 들고 오시죠? 네, 그 친구의 약간 취향도 있고 또 스타일리스트라고 하는 직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좀 그 약간 궁합을 잘 조절을 해가지고 그 책이 예쁘게 나오게끔 그거는 확실히 이 남이 스타일링 해주면 마음에 드세요? 같이 하죠. 아, 그러니까 봤을 때 대부분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뭐라고 안 해요. 제가 주로 외국 요리 많이 하잖아요. 스타일리스트가 그 요리가 뭔지 모를 때 근데 대부분 스타일리스트 분들이 미리 공부하죠. 공부하고 오니까 그런 오차는 없지만 이거는 좀 아니다. 예를 들면 일본 음식 할 때 밥그릇이랑 국그릇의 소재가 다르거든요. 보통 왜 그러냐면 일본 식문화에서는 젓가락만 먹잖아요. 그러면 국은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잡아서 좀 약간 여기에 높이가 있는 그 나무 그릇에 국물 손이 안 들어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알아야지만 예를 들면 제가 뭐 정말 요리 촬영할 때 하루에 뭐 20개, 30개 만들어야 되니까 정신이 없거든. 키친 쪽에는. 근데 저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뭐 계속 요리 나오고 찍고 뭐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사진 보니까 그 그릇에 밥 담고 밥그릇에 뭔가 국물이 있거나 이럴 때는 제가 다시 한번 합시다. 이런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말 사소한 신문화인데 그거를 모를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알아야 되더라고요. 식문화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이 중에 그 가장 애착 가는 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셰프의 달 한국만 골라야 되면 이거죠. 아무래도 처음 낸 책이라서. 그죠. 처음 낸 책이고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이거 어떻게 원고 썼던 날 제 기억이 나요. 다른 책들 다 많이 까먹었는데 어떻게 썼지 말인데 이거 썼을 때 즐거워서 잠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힘들어서 잠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아서 잠이 안 하는 거 아니고 너무 즐거워서 새벽 4시에 그 계절이 좋았나 봐요. 그 노을? 노을 아니면 뭐지? 그 아침에 저희가 이 집이 제 소재가 저쪽에 돈 쪽 보고 있어서 4시에서 5시, 6시 사이가 너무 아름다운 시기에 서는데 아마 봄쯤? 봄에서 여름 바꿀 때 왜냐면 이게 이 책이 겨울에 나왔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언급했던 책들이 총 20권입니다. 오늘 좀 머리하고 왔는데 그 원장님, 미연실 원장님이 오래됐어요. 근데 제가 쭉 이 책 쓰는 것도 알고 있고 그 갈 때마다 책 한 권씩 드리거든요. 그분이 어느 날 선생님은 책 자판기야 라고 했거든요. 나 진짜 근데 그 말이 처음에 그런가 했는데 내 자판기 만들고 싶더라고요. 나중에 지금 내 자판기가 여기저기 있으면서 CU 옆에 있으면 하면 그 정도 유명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20권 냈고 코로나 때는 요리 교실 많이 접었기 때문에 코로나 때 열심히 만들어서 그냥 해 3권 냈어요. 1년에. 근데 거의 평균 1년에 한 권씩 내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올해 2달 있다가 스페인 요리책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타파스 책이랑 지중해 요리에 나오는 스페인 요리와 뭐 좀 겹치는 거 하나 두 개 있지만
스페인의 가정에서 먹는 그런 요리들을 모여서 80개 레시피 하고 일본 요리 시리즈 히데코 스테이블의 두 번째 스페인 요리책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 끝나면 빨리 써야 되는데 코로나 때 계약한 책이 근데 언제예요? 뭐 3년인가 4년 된 책이 있는데 히데코의 제목이 모르겠어요. 제 노그책 드디어 제가 쓰고 싶었던 노그책을 이라스트 작가님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책이 나오기 전에 저 남편하고 같이 썼던 에세이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뭐 국제 결혼 어떠냐 막 이런 이야기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에세이책이에요. 그거는 지금 편집 중이니까 아마 가을에 여러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네, 책 자판기 모르겠어요.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인문계 갔는지 내 요리하고 있는 거, 레시피 생각하는 거, 수강생들한테, 그러니까 누구한테 요리 가르치는 것도 재미있는데 이 책을 어떤 책 쓸까 계속 아이디어 나오고 제가 뭐 못 쓰면 다른 사람이 그런 책이 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출판사까지 만들게 되는데 재밌어요. 어쨌든 저는 재미없으면 안 하는 사람이라 그 책을 워낙 많이 내시니까 음식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개는 겹치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되도록 안 겹치게 하죠. 하잖아요. 네. 그 아이디어는 전부는 저는 요리책이 오타쿠예요. 요리책 보는 게 너무 위로가 되는 사람이라 외국 가도 침 무거워져도 저는 요리책 사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딱 지금 열었는데 어떤 파스타 책이 봤어요. 근데 한국에 산나물 많이 나오잖아요. 봄나물. 그거 갈아서 이게 파스타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에서 많이 아이디어 얻고 그리고 여행 가면서 특히 다른 나라 갔을 때 먹었던 요리들에서 레시피 생각이 난 거죠. 근데 그대로 갖고 오면은 일단 제가 뭐 그 사람한테 그 셰프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료도 어려우니까 한국에 이거를 가져왔을 때 어떻게 나답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보니까 좀 요리 교실을 하면서 바보가 된 것 같은데 그거밖에 생각이 없어요. 지금. 늘 먹는 것만 생각하고 뭐 레시피 생각하고 근데 뭐 그게 즐거우니까 하는 것 같고 옛날에는 사실 외교관도 되고 싶었고 굉장히 그 국제 관계로 이런 것도 책도 많이 진전집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알았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저는 이거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제 20권 책을 소개해드렸고 뭐 절판된 것도 있고 현재도 계속 나오는 거 있지만 애독자분들 좀 잘 부탁드리고 여기 보셨잖아요. 얻는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 서점에서 네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는 책 내는 거 너무 재밌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아이디어는 있어요.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 한국의 어떤 추세나 뭐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니까 여러분 의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그 댓글에 이런 책이 좀 냈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의견 좀 남겨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책 이벤트 이거 잘 부탁드리고 댓글 남겨주시고 22일에 그 감동받는 댓글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